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저희 섹터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현재 엄청 니즈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현존하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 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만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으로 진단받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통해서 이제 한 5% 정도 이제 감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치료제로는 이제 5%에서 20%를 이제 목표로 체중 감량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30% 내외로 이제 컨트롤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규모는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40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저희가 24에서 27%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그리고 이제 고지혈, 당뇨, 굉장히 대사질환과 연관성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적, 후성 유전적, 환경적, 식이 패턴,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WHO에서는 그 비만이라는 거를 21세기 새로운 전염병으로 이제 명시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 치료제 자체가 지금 전체 비만인의 한 10%밖에 처방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90%의 수요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 인구 자체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요 그래프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제들이 이제 키트루다 그리고 이제 휴미라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이 치료제들을 이을 넥스트 메가 블록버스터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젬픽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도 이제 이후에 소셜 미디어 광고 효과로 인해서 오프라벨 처방이 급증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제 이고비 또한 24년도 4월에서 23년도 4월까지 한 7배 정도 이제 동반 성장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좀 보실게요. 앞에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한 5% 정도 저는 개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통해서는 30% 내외로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세대 치료제 약물의 경우에는 10% 미만 정도로 이제 그 체중이 컨트롤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세대 치료제의 경우에는 부작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내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GLP-1 계열의 약물의 경우에는 10%에서 최근에는 많게는 16%까지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의 중심에 있는 일라이릴리와 이제 노보노디스크 약물만 놓고 봤을 때 24년도 기준으로는 23년도 대비 했었을 때 73% 성장한 이제 420억 달러 정도를 형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년도 이후로는 일라이릴리가 트리플 아고니스트 그리고 이제 경구형제제를 출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0년도에는 1,200억 달러 이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의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점이 많은 만큼이나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과제들 중에서 크리티컬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꼽자면 첫 번째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요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이제 내약성이랑 이제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기준으로 사보험에 가입한 당뇨병이 없는 비만인 대상으로 GLP-1 투약을 받았었던 환자들이 3개월 이내에 중단했었던 비율이 42%,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중단했었던 비율이 54%, 그리고 이제 1년으로 증가하게 되면 67%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장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빨리 중단을 하느냐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부각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이제 부작용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소장님께서 근감소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요요에 대한 부분이랑 사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인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GLP-L 계열의 이제 약물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투약을 해야지만이 결국에 1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1년 동안 투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체중으로 갖게 되고 난 다음에 끊었을 때 12개월 이후 이제 44%의 환자에서 이제 요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마글루타이드나 리라글루타이드 이제 둘 다 동일하게 굉장히 요요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의 시장 확대를 놓고 본다면 되게 중요한 어떤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임상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100여 개가 넘죠. 이제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혁신의 방향성은 신규 타겟과 투약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는 GLP-1 계열의 약물이 크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해당된 타겟 위주로만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현존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타겟으로 연구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두 가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내약성 그리고 이제 요요 극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요 극복은 결국에 근육 감소 효과를 최소화시키면 이제 요요 극복이 이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를 누가 빨리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만 치료제의 투자 관점을 포커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장 침투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나 투약의 편의성이 이제 증대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마켓쉐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비만의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시장 침투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GLP-1 계열의 약물들은 사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항체 기반의 어떤 약물들도 이제 비싼데 이거는 리콤비넌트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오랄 제제나 아니면 스몰 모레큘 제제의 어떤 약물들보다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었던 그 쇼티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한 어떤 포인트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그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제일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약물들은 이제 일라릴리 약물하고 이제 로슈가 굉장히 체중 감량 효과가 기존 출시되어 있는 약물들 대비했었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내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치료제들은 이제 암젠하고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빠른 감소 효과도 있기는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요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암젠의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지금 투약 기간이 12주인데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16%로 단기 내에 굉장히 빠르게 체중 감소 효과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단 이후에 120일 정도 이제 효과가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까 전에 앞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 팔로업해서 그 요요 현상의 44%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단기 내에 확인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팔로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제 현존하는 그 치료제 중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복용 편의성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구형 제제도 굉장히 활발히 이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구형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 감량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약 준수 사항에 제가 적어놨다시피 노보예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약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30분 전에 이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이든 아니면은 음식이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후발주자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보 약물 대비했었을 때 감량 효과가 그렇게 이제 뛰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복약 준수 사항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최근에 위고비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의료비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위고비의 약가를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고비 출시한 이후에 사업자의 의료 비용 부담금이 한 3.5배 정도 이제 증가한 이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서에서 이제 노보노가 제시하고 있었던 그 연간 20만 달러에 대한 부분 너무나 과하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서에서 책정했었던 노보 위고비 약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미만으로 우선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사실 효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요요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마켓 침투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니즈들을 누가 잘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노보하고 그 일라이릴리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제 VC들도 연이어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그 투자 현황이 증가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했었던 회사들의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GLP-1 계열의 약물들이나 아니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회사들 위주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5가지, 6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이머징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제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 근감소증과 이제 요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떠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요 장표를 따로 이제 하이라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해당된 접근 방법은 이제 근감소를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체중을 감소하면서 이제 근감소를 같이 나타내는 그 데이터는 지금 보여주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해당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GLP-1 계열의 약물과 같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해당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애드가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점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그 회사들이 넥스트 비만 치료제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요 현상, 그리고 이제 근손실, 그리고 이제 복약 준수, 투약의 편의성, 그리고 이제 코스트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이제 낮췄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